자존감이 바닥을 치는 이유는요, 이 세 가지를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발상을 바꾸면요, 이 세 가지만 하지 않아도 자존감 위너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직접 살면서 체험한 예시들을 가지고요, 누구나 적용 가능한 예시를 알려드리고요, 내 자존감을 깎아먹는 인간들을 어떻게 대처할지,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과 살아야만 한다면 스마트하게 나를 지키는 방법까지 단계별로 소개합니다. 핵심 키워드는 불편감, 언어습관, 인정, 욕구입니다. 첫 번째로 자존감이 약한 사람의 공통점은요, 불편감을 참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사회 초년생 때 레스토랑에서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정말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솔직히 사람 경험이 너무 적었습니다. 친구들과 있을 때야 그냥 편하게 내 이야기를 하고 또 듣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요, 일을 하면서는 상황이 조금 달라진다는 걸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특히 처음 보는 사람들, 친하지 않은 분들과도 일을 해야 하는데요, 이럴 때 스멀스멀 올라오는 게 어색한 관계에서의 불편감입니다. 그 중에서도 정말 불편한 사람 한 명쯤은 있죠. 근데 하루는요, 대중교통도 다 끊길 정도로 퇴근이 늦어져서 내가 가장 불편해하는 사람의 차를 타고 같이 가게 된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어떤 감정을 느끼시나요? 빨리 시간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할 말도 없는데 아무 말도 안 하면 점점 더 어색해져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이런 거죠. 여기까지는 사실 대부분의 사람이 비슷하게 느끼는 마음입니다. 근데 여기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의 차이점이 시작되는 거예요. 한 15분 정도를 쥐 죽은 듯이 가다가 정막을 깨고 그분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끼리라서 하는 말인데, 야, 오늘 최고집 이놈이 좀 너무하지 않았냐? 걔 때문에 이렇게 늦게 가는 거잖아. 근데 저는 최고집하고 친한 사이인 거예요. 근데 차도 얻어 타고 어색하고 빨리 뭐라도 대답을 하고 싶으니까 맞장구를 치면서 같이 뒷담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바탕 욕을 하면서 어색함을 풀면요, 지금 당장에야 이런 불편감이 해소가 되겠죠. 하지만 그 이후가 문제입니다. 다음 주가 돼서 출근을 했는데요, 최고집 얘가 이상하게 표정이 안 좋은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저도 뭔가 찔리는 마음이 있는 거죠. 반대로 그 불편했던 사람하고는 갑자기 친해졌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더 이상하게 눈치가 보이고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눈덩이가 불어나는 것처럼 안 좋은 상상과 불편한 감정이 계속 쌓여서요, 나중에는 매일같이 고통스러운 날을 겪게 됩니다. 자존감이 약한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이 스스로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도록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죄책감이 느껴질 만한 상황을 만들게 되고, 그러고 나면 상황을 뒤돌아보면서 나의 잘못을 계속해서 찾고 들여다보고 확대를 하고, 이런 패턴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할 거는 불편감을 참는 거예요. 나는 정신이 좀 심약하고 자신감이 없어, 이렇게 느끼는 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쉽게 불에 타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성냥을 성냥갑에다가 긁지만 않으면 불이 안 지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존감이 실제로 낮은 사람이라도요, 어떤 행동을 하지 않는 거, 이것만으로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어색하다고 말을 바로 내뱉지 말고 일단 멈추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정도 대화의 공백은 이상한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대화하고 있어요. 만약에 최고집이 좀 그렇지 않냐 하고 물어보면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오늘은 걔가 좀 트롤 짓을 했죠. 그래도 근본이 나쁜 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우리가 호의를 받았다고요, 무조건적인 보답을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솔직한 대답을 해주는 게 현명합니다. 이걸 못하면요, 계속 상대한테 끌려다니게 되고요, 약점을 잡힐 수도 있고요, 그러다가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일도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스스로 자존감의 개미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불편감을 참아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2번은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말의 자존감도 낮다는 겁니다. 정말 충격적인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친구들하고 뭘 먹고 있는데 후배가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거 먹다 남으면 저한테 버려주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나도 그걸 먹고 싶으니까 좀 남겨달라, 이 말을 한 겁니다. 그거 들은 놈도 당황을 해서요, 뭐라고 말을 못 하더라고요. 만약에 질이 좀 안 좋은 사람한테 이렇게 말했다면요, 정말 가치 있는 내내 봉으로 잡혀서 끌려다녔을 겁니다. 물론 이 후배는 나름 잘 보이고 싶고 마음에도 들고 싶어서 이렇게 말한 거겠죠.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바닥에 기는 사람을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건 제가 살면서 정말 기억에 남을 정도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예시이고, 일상적인 대화를 하면서도 과하게 자기를 낮추는 대화는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거죠. 나는 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인간 같다. 저는 선생님 발바닥 정도에 위치한 것 같아요. 아니면 나도 너처럼 우월해지고 싶어. 근데 이런 말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전부 상대와의 근본적인 격차를 강조를 한다는 거예요. 어떤 특정 면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격을 스스로 나눈다는 겁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요, 한 개의 단점으로 자기 전체를 가려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티가 나는 게 있는데 자동으로 그 생각이 말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입으로 격차를 내뱉고 나면 그때부터는요, 내 마음에서는 그걸 진실로 여기게 됩니다. 내 입으로 증거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말하면서 내적 자신감이 가득 찬 경우 적어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할 거는요, 그런 말을 최대한 줄이는 거예요. 생각은 그렇게 들지라도 말은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각각의 뛰어난 점이 분명히 있어요.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뛰어난 점이 어떤 상황이나 시점에 따라서 단점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누가 몸이 정말 과하게 좋아요. 거의 연예인 김종국 님이에요. 너무 부러워. 근데 무거운 거 있으면 다 그 사람한테 가져가서 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얼굴이 우상이에요. 와, 표정 너무 좋아. 부러워. 나는 놀부처럼 생겼는데. 대신 조금만 찡그려도 사람들이 다 아는 겁니다. 하다못해 저 사람은 후각이 너무 좋아요. 그럼 당연히 장점이지만 조금만 이상한 냄새가 나도 버틸 수가 없는 그런 단점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게 장단점이 있는 겁니다. 근데 저 사람 장점하고요, 내 단점이랑 비교해 놓으니까 저 사람은 장점만 있고 나는 단점만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 장점을 계속 들여다보는 거예요. 근데 웃긴 게 너 장점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요, 바로 튀어나오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나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지금 A4지를 하나 꺼내서요, 내 장점 다 써보세요. 정말 하찮은 것도 괜찮습니다. 다 쓰고 나면요, 내가 이런 좋은 점도 있었네 하고 분명히 느낄 겁니다. 그런 게 쌓이다 보면요, 자동으로 일상에서 떠오르게 되고요, 그러면 말로 나오는 거예요. 가급적 지금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영상을 그냥 꺼버리고 바로 쓰러 가셔도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까지 쓰고 나면요, 이제 뭔가 바뀐 느낌이 들기 시작해요. 근데 그 이유가 정말 중요합니다. 세 번째,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특징은 인정받기에 목을 맨다는 거예요. 이제 내 장점이 뭔지 알겠어요. 와, 나 새로 태어났다. 나 최고야. 그리고 이제는 그걸로 진짜 칭찬도 받고요, 인생이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여기에 함정이 있는 겁니다. 그동안 못 받던 인정을 받기 시작하니까 여기 완전히 갇혀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내 장점이 만약에 속눈썹이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각도, 길이, 색깔 하나 흠잡을 데가 없어서요, 인스타에 올렸어요. 그랬더니 댓글에 이렇게 달리는 거죠. 속눈썹 장난 아님, 클레오파트라 환생한 듯, 이렇게 댓글 막 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나서 매일 막 올리는 거예요. 옆에서도 찍고 앞에서도 찍고 위에서 찍고 막 그러다 보니까 속눈썹 연장술 이런 업체에서도 막 광고도 하지요. 근데 주구장창 이것만 올리다 보니까 시들해지는 겁니다. 좋아요도 이젠 몇 개 없고요, 댓글도 다르게 달려요. 님 눈깔 귀신임? 왜 눈밖에 없음? 이렇게 막 달리는 겁니다. 이게 그냥 들으면 별 신경 쓸 것도 아닌데 인정을 받다가 이제는 못 받으니까 불쾌감으로 느끼는 겁니다. SNS야 그냥 좀 안 보면 되죠. 근데 만약에 내 주변 사람들한테 내 가치를 인정받는 게 내 유일한 낙이 됐어요. 그러면 이걸 인정받지 못할 때부터는 지옥이 시작되는 겁니다. 너는 친절해서 좋아. 이런 소리를 들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기분이 좋은 날은요, 당연히 친절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오늘 해고당했어요. 그럼 당연히 누구한테 친절할 기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속담 중에요,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요. 오늘 모임에 나갔더니 애들이 나보고 너 요즘 표정도 안 좋고 예전이랑 좀 달라졌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애써서 맞추려고 우울한데 밝은 척하고 친절을 베풀 수 있는 에너지도 없어요. 근데 막 그걸 유지하다 보니까 처음 상태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모임을 나갈 때마다 기분도 안 좋고요, 강박적으로 웃으려고 하고요, 심지어는 사람들이 이전하고 조금만 다르게 반응을 해도요, 절망감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남에게서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나한테 받는 그런 인정이 필요한 겁니다. 거울을 보고요, 나는 멋져, 이런 오그라드는 말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방법이라고 하니까요, 이 방식이 잘 맞는 분이라면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제가 권해드리는 것은 오늘의 잘한 점, 그러나 개선이 필요한 점, 이렇게 노트에 적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오늘 잘한 점,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대화했지만 차분하고 친절하게 이야기해서 싸우지 않았다. 그러나 개선이 필요한 점, 친절하지 않아도 되는 것까지 그럴 필요는 없었다. 조금 단호한 말도 해볼 것. 이렇게 말이죠. 그러면 나의 자존감과 함께 실제 나 자신의 능력도 발전을 하게 됩니다. 3번까지 진행을 해보시면 예전에는 힘들었던 대화가 조금 더 수월해지거나 다른 사람들의 말에 지나치게 휘둘리지 않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존감이 높아질수록요, 또 다른 균형을 맞춰야 하는 때가 머지않아 찾아오게 되는데요. 일단 3가지를 먼저 정리하자면 1번, 불편함을 참아보는 것. 2번,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바꿔볼 것. 3번, 건강한 방법으로 나를 인정해 볼 것입니다. 근데 이 성향이 너무 강해지면요, 이상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뭔 말을 해도 불편하지도 않고요, 그냥 당당해요. 내 입에서는 내 자랑만 나오고요, 상대방은 인정하지를 않는 거예요. 나 스스로를 너무 인정해서 막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자만해지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나를 지키는 자존감이 아니라 나를 파괴하는 자만감이 되는 거예요. 자만감과 자존감은 한 끗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성장하고 변화하기 위해서는 나뿐만이 아니라 상대의 자존감도 함께 높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요, 여러분의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는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도 구독을 통해서 저의 자존감을 높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